연초부터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심상찮게 뛰고 있는 가운데 거품 붕괴에 대비한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 남북 관계를 이유로 유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단일팀 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선거운동이 마무리된 가운데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 속에 막판 혼탁도 극심했습니다. 구멍 뚫린 광주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를 다각도로 검증하는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이 교회 건물의 무단 증축 사실이 담긴 전산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불법 사실이 숨겨졌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지역 아동센터로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목사가 광산구청장의 조카입니다. 경찰이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교회. 지난 2010년 10월 교회를 무단 증축했다. 일제점검 당시 불법 건축물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광산구 건축행정 시스템에 등록된 이 교회의 불법 건축물 위반 사항은 같은 해 12월 23일에 담당 공무원에 의해 삭제됩니다. 광산구청장의 조카인 목사 민모 씨의 부탁을 받고 결제도 없이 전자기록을 임의로 삭제해 준 겁니다. 위법한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건축행정관리 시스템에다 입력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수정을 했으니까 해제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서류상 정상 건축물로 둔갑하게 된 교회는 바로 다음 날 그동안 받지 못한 광산구 지역 아동센터 인가를 취득했고 지난해 12월까지만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무원과 광산구청은 무단 증축이 대부분 자진 철거된 상황이라 곧 전부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민원인의 편의를 생각해 적극적 행정을 펼쳤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지만 법적으로 저희는 이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해당 공무원을 입건하고 민 목사도 보조금을 목조개로 사용하고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유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정부는 남북 관계와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흥행 카드 하나는 잃게 됐습니다. 보도의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주 북한이 유대에 8개 종목 108명의 선수단을 보내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만 해도 남북 단일팀 구성은 가시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단일팀 구성에 난색을 표시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 남북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며 현재 방침대로라면 단일팀 구성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그 남북 관계 및 그 국민 정서와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따라서 정부는 단일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 참가는 반대하지 않고 북한 선수단 경비 지원 여부는 과거 선례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불가방침에 조직위 역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사실상 접었습니다. 통일부를 거치지 않고 북측과 접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공식적인 협의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단일팀 추진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몇 개월 기간이 필요가 하는데 그것을 못 해왔던 것이죠. 조직위는 대신 대회 흥행 카드로서 판문점을 통한 성화 봉송이나 북한 응원단 참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가운데 단일팀 구성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두세 달 만에 호가가 수천만 원씩 오른 곳이 많습니다. 특히 중대형 아파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먼저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780여 세대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3억 원 미만으로 거래되던 148제곱미터의 호가가 최근 3억 4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198제곱미터의 경우도 3억 4천만 원에서
이제는 4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들어오는 게 훨씬. 이제 한 분이 가격을 저점에 4억 8천에 내놨다가 또 4억 올린 거예요. 지금 4억이 나오니까 다들 또 그거 보고 또 4억이 내는 거예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152제곱미터의 호가가 1년 전에 비해 4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수완지구가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갔다 하니까 여기도 거기다 비면 여기가 또 싸잖아요. 근데 올해는 됐어도 위치는 좋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집이 없어요. 근데 집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고 거래가 되고 온다는 게 문제가 돼요. 이 같은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광주 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산구에서는 최고 36%까지 호가가 상승한 아파트가 나타났고 남구와 북구에서도 20%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호가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광주 지역의 대형 평형의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아 수요가 늘어난 데다 일부에서는 매매가가 평당 1,000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호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형 아파트 쪽은 수완지구에 대량으로 물량이 공급된 이후에 공급량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그 중대형으로 이렇게 갈아타려는 수요는 꾸준한데 아무래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하지만 지나치게 높아진 가격 위주로 접근할 경우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렇게 호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부동산 거품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04.4. 2년 전 100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던 지난 2010년 이후 무려 28이나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동산 광풍이 휩쓸고 지나갔던 수도권에서 한 차례 폭락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던 2009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는 하우스 푸어가 급격히 양산되면서 98.8로 떨어졌고 이후로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서로 교차한다는 점입니다. 급등기를 거친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지방이 급등했지만 이후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반대로 지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부산과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에는 혁신도시와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어 거품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금리 기조 속에 가계 부채도 급등하고 있어 부동산 거품에 대한 우려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내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몇 시간 뒤면 선거운동이 마무리됩니다. 유권자가 후보를 모르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아냥 속에서도 돈 선거와 혼탕 양상은 여전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 농도 전남의 조합장 선거는 과열 양상과 무관심으로 양극화됐습니다. 전남 지역 농수축 산림조합 179곳 가운데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된 35곳을 제외한 144곳이 과열 혼탁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전남 선관위가 적발한 조합장 선거 관련 위반 행위는 모두 97건으로 이 가운데 28건이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됐습니다. 대부분 선거인 등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을 약속하여 조치된 것이며 불법 문자 메시지 발송이나 인쇄물 배부와 같은 유형은 대부분 경고 조치되었습니다. 경찰도 89건에 122명을 단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금품 향응 제공이 76명, 사전 선거운동 20명 등입니다. 특히 금품 향응 제공이 전체 적발 건수의 60%를 넘어 돈 선거가 치열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선관위, 경찰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막바지 부동표를 노리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각종 불법행위 차단에 나섰습니다. 경영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주는 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 그다음에 경영 능력, 그 모든 것을 종합 판단해가지고 조합장을 선출해 주시면. 깜깜이 선거와 돈 선거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는 이제 내일 투표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위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재선거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나주시 나주 한 빈집에서 78살 김모 씨가 농약을 마시고 숨져 있던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아침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1월 초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소에게 금품을 전달했던 정황을 확인하고 내사하는 중이었지만 김 씨를 소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빛고울 노인타운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도덕성 논란을 빚은 신임 본부장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본부장을 바꿀 수는 없는데요.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고울 노인건강타운의 신임 본부장이 교수 채용 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한 번 단행된 인사를 바로잡기는 불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광주시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덕적 흠결이 있는 본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 대해 건강타운 이용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안 된 거지, 도덕적으로. 남을 그러면 지도하고 남한테 하려면 모범을 보여야지. 인사 잡음을 반복하는 광주시장에 대한 실망과 비판으로도 이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주고 그걸 뭐 있는지. 그런 좋은 분이 가시 없다는 얘기를 깎아버리네. 빛고울 노인타운 본부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 난맥상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시나 산하기관 간부를 임명할 때 형식적인 인사 검증 절차만 거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인사 단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검증위원회 등을 꾸려서 공직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따져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전문성, 또 그 사람의 어떤 평판 이런 것도 참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어떤 그 서류를 보고 면접하는 임용 절차 과정을 봐가지고는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빛고울 노인타운 본부장 인사 문제를 계기로 광주시가 인사 쇄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장성 나니오 바이오연구원에서 기자재 납품비리 의혹이 제기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연구원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실험 자재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고 보조금을 타낸 정황이 있다며 연구원들과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노바이오 연구원은 윤장현 시장의 비서실장인 이재희 씨가 최근까지 원장으로 있던 곳이어서 경찰의 내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광주에서만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시도교육청이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예비비 5천억여 원도 다음 달에 집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석 달치 이상 편성한 타 시도 교육청과는 달리 2달치만 편성돼 있어 3월에는 예산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마련한 오늘 토론회에서는 자치단체와 학계, 공공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가해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는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특히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소한 문제점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가 서구 유덕동 제1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준공된 발전소는 국내 하수처리장 발전시설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연간 2,3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당 최대 6.82메가와트의 전기가 사용됩니다. 광주시는 태양광 발전소 가동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5,000톤의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넘기세요. 다음 아이템.